자, 안녕하십니까. 랩뷰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트롤 팔레트의 함수 중에서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프론트 패널에 이제 컨트롤 팔레트에 보시게 되면 실버 카테고리에 리스트, 테이블, 앤 트리 쪽에 가보시게 되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프론트 패널에 테이블을 꾸미겠고요. 테이블에는 데이터를 총 5가지를 표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시료 번호에 대해서 표시할 거고, 그 뒤에는 데이터 1, 2, 3, 4 해가지고 4가지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한 입력 컨트롤로 정보라고 하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신 다음에 클러스터에서 4가지 데이터 값을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인가해 주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버튼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정보 클러스터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시료 번호는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이 관련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다 지우는 동작을 수행할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이블의 헤더 정보이기 때문에 클리어를 하더라도 첫 번째 라인은 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표시가 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파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VI가 실행이 될 때 최초에는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입력으로는 빈 배열, 문자열 원소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을 인가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배열의 삽입을 이용하셔가지고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헤더 정보를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할 거고요. 업데이트 버튼이 클릭이 될 때마다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읽고 와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행열 값이 이제 읽혀지겠죠. 그래서 행에 해당하는 값을 읽고 오신 다음에 배열의 삽입이라고 해서 그 행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값을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정보 클러스터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 4가지를 문자열로 변화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Shift 레지스터 하나를 이용해서 이 시료 번호 정보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클릭을 해서 수행하고 나서 1 증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시료 번호가 0이 인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2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그 중에 현재 행 정보를 알고 그 행 이후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의 삽입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테이블 인디케이터에 표시되도록 운영하면 되겠고요.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Shift 레지스터 값을 이제 다음과 같이 초기화할 겁니다. 즉, VI가 실행될 때 초기화를 했던 거하고 동일한 값을 적용을 해서 헤더 정보만 인가를 해주시고 나머지 데이터는 빈 데이터로 채우도록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하기라고 있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 누르시고요. 경로를 붙여 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론트 패널을 좀 꾸며 볼게요. 우선 테이블을 하나 가져오셔야 되죠. 그래서 실버에 리스트, 테이블, 앤 트리에 가보시게 되면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테이블 하나 가져올 건데 여기에다가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번호 데이터 1 복사하시고 데이터 2, 3, 4가 되어 있고 2, 그 다음에 3,
4가 되어 있고요. 자, 크기를 적절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 자, 4가 되어 있고, 자, 테이블 사이즈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테이블에 대해서,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자, 수평 스크롤 막대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스크롤 막대는 보이도록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테이블에 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이 행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쪽 수직 스크롤 막대는 보이도록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클러스터 사이즈 좀 키우겠고, 클러스터 원소로는, 자, 숫자형 컨트롤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1로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크기는 적절하게 키우겠고, 자, 하나 넣으시겠고, 또 복사하시고, 자, 4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 경계를 맞추겠고, 자, 수평 중심 맞춰주셔서 사이즈를, 간격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데이터 2, 그 다음에 데이터 3, 그 다음에 데이터 4가 되고요. 그 다음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게 되면 크기에 맞게 이 클러스터 사이즈가 변경이 되고요.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2개의 불리언 버튼을 만들 겁니다. 자, 불리언에서 빈 버튼을 2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 프로퍼티에서 보이지 않도록 라벨을 하겠고, 업데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리언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업데이트라고 했고요. 텍스트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클리어로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클리어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할 부분을 좀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고요. 자, 보기 함수 팔레트에서 일단 구조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VR을 선택하시고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십니다. 자, 여기서 버림에 대해서 생성에 상수하시고 참값을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자, 참값을 넣어 주십니다.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 거짓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이 VI를 종료할 때는 이 오른쪽 상단에 X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VI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 업데이트 값을 변경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관련된 불리언 컨트롤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면 되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Shift 레지스터를 2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화일 루프를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Shift 레지스터 추가하시겠고요. 여기서 일단 2차원 배열의, 자,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2차원 배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테이블에서 생성에, 자, 상수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좀 그 원소의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자, 키우겠고,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 데이터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처리해서, 자, 행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원소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원 배열의, 자, 빈 문자열을, 자,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배열에서, 자,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할 거고, 입력 배열로 빈 문자를 넣어 주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은 첫 번째 행에 제가 배열을 추가할 건데, 첫 번째 행에 들어갈 거는, 자, 이거를 하나 또 복사합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첫 번째 행에는 헤더 정보를 인가할 거고, 헤더 정보 같은 경우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부분을
두 개로 되어 있으면 2차원 배열인데 하나를 없애게 되면 1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자리 맞춤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래서 우선 시리얼 번호라고 하겠고, 그리고 자 원소를 늘려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데이터 1, 자 더블 클릭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자 2개 하겠고,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로 하겠고요. 자 관련된 거를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아이템 보이 라벨을 하시겠고, 이거를 자 헤더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정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자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된 거를 shift register 초기값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shift register 값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용할 건데, 자 코드가 좀 길기 때문에 자 구조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키우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 번 더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shift register 값을 이제 인가를 해줄 텐데요. 어떤 데이터를 삽입을 할 거냐면, 이걸 좀 전체적으로 shift register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우선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그럼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자 배열 크기는 자 원소가 두 개인 1차원 배열이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행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자 행에 대한 정보를 얻겠고요. 그 행에 대한 정보를 자 인덱스 행 부분에 인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 뒤에다가 제가 자 그 행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정보를 읽어올 건데,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업데이트는 위로 올리겠고, 이 색 값도 위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이름 풀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4개죠. 그래서 하나 더 풀어서 4개가 되겠고요. 이 4개의 정보에 대해서 자 이게 숫자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열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숫자 문자열 변환해서 보면은, 자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이걸 문자열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자 나머지 3개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을 2개 좀 아래쪽으로 키워야 되겠네요. 3개, 4개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살짝 위로 올리겠고, 온라인을 왼쪽 간격으로 맞추겠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좀 띄워 주시겠고, 각각을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됐고요. 그럼 이제 문자열로 나왔으면 이걸 이제 문자를 이제 정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연결해 줄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시력 번호를 인가해 줄 겁니다. 이 부분도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자 위에도 보면 shift register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 shift register 값에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숫자형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초기 값은 자 0으로 초기화해 주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값을 이용해서 시리얼 번호를 구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1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값을 1로 증가해 주겠고요. 증가된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숫자를 다시 문자열로 또 변환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 문자열로 변환해서 자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벨 보이도록 하겠고, 관련된 값을 자 이렇게 하시면 문자열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자열 정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시려 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 1, 자
자, 하고 데이터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 다음에 3, 자, 4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관련된 값을 자, 배열의 삽입 함수의 새 원소 값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아, 여기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문자 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 테이블에는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대체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모든 팔레트에서 배열에서, 자, 배열 만들기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아, 되네요. 자, 그래서 배열로 만드신 다음에, 자, 이 값을, 자, 새 원소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거를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디케이터로 제가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값을 업데이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여기 안 하고 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KS 구조를 좀 줄이겠고 이 화일프 안에서 업데이트하게 운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정보에 있는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 테이블에 표시하는 값을 추가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랩뷰 같은 경우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흰색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점이 없어지도록 다 채울 겁니다. 그래서 타임 아웃인 경우에는 그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패널 닫기인 경우도 자, 관련된 값을 자, 똑같이 바이패스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게 연결됐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클리어 버튼을 눌렀을 때 결국에는 이 테이블 값을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 클리어를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클리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VI가 실행될 때 이 초기 값으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자, 이걸 좀 밑으로 내리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헤더 정보를 좀 위로 올려 가지고 이걸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자동 복사가 되어 있고요. 관련된 값을 자, Shift 레지스터에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Shift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0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프론트 패널,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말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업데이트 값을 눌렀을 때 먼저 한번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초기 값은 자, 여기 보면 헤더 정보만 표시가 됐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1, 2, 3, 4라고 하고 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료 번호는 0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뭐 5, 6, 7, 8이라고 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시료 번호는 1 증가된 값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값이 업데이트가 되죠. 자, 여기에서 자, 클리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리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기존 값이 지워지고 헤더 정보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다시 업데이트를 누르면 다시 5, 6, 7, 8에서 테이블에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이블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